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다크호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아침마다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매일 아침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밀키트 종목 2종목씩 시초가 공략 가능하도록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저희 오늘부터는 저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오픈 채팅방 열어뒀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안내드리고 시작할게요. 지금 TV 화면 속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옆에 있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지금 TV 화면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에 가깝게 가져다 대보신다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무료로 들어오셔서 방송 종료 이후에는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성공 투자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는 특별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밤사이 하락으로 마친 미증시를 따라 양지수도 파란불로 마쳤습니다. 중국의 주요 국영은행들은 역외 현물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면서 위안화가 강세로 기울었는데요. 덩달아 원달러 환율도 5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하면서 1,3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내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던 코스피는 마감으로 갈수록 낙폭을 줄였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포인트 미만 떨어진 2,581선에 멈췄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코스닥은 874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전날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강한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달 소비자 신뢰 지수는 작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 기대 지수 역시 큰 폭으로 오르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음을 시사했습니다. 1% 감소로 예상됐던 5월의 내구재 수준은 3개월 연속 깜짝 증가세로 발표됐고 모기지 금리가 안정되면서 주택 가격 또한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최근 조정받던 기술주들의 반등까지 나오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1% 넘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도 다크호스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시장에서 다크호스처럼 튀어오르는 종목들 잡아주실 예정인데요. 어제 알려주신 SY 하루 만에 9% 넘는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또 어떤 종목들 가져오셨는지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팍스 밀키트 이번 주 들어서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틀 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미리 준비해 오신 시초가 공략 가능한 2종목씩 방송에서 공개해드렸고요. 개장 직후에는 차트 설명과 함께 타점까지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침에 50분 동안만 함께하는 게 참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부터는 오픈 채팅방 열어뒀으니까요. 그 안에서 방송 끝난 이후에는 윤수림 전문가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 화면 우측에 계속해서 띄워둘 예정이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들어서 저희 매일 아침 함께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너무나 반가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좋은 종목들 준비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인사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갈 종목만 잡습니다. 시장의 다크호스처럼 떠오르는 종목만 잡습니다. 반갑습니다. 종목과 시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오늘 또 안경까지 끼고 나오셔서 종목 발굴하는 이 시야를 더욱더 넓히고 나오신 것 같아요. 아, 왼쪽 안경 아래는 네. 이 종목, 시초가 종목, 오. 왼쪽, 오른쪽 두 개씩 이렇게 보여서 딱 두 개. 오. 항상 아침마다 두 개의 종목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한 개씩 보이는 그런 안경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나 좋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도 시장 분석 얘기 먼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이 이렇게 저희를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까지 넓게 분석을 해주시는데 또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들으시고 또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앞서 저희가 또 브리핑 간단하게 드렸지만은 간밤에 미증시는 너무나 좋게 마쳤기 때문에 오늘 또 국내 시장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저희 또 미국 시장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미증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글로벌 매크로가 중요한 이유, 시장의 미증시의 브리핑을 중요하게 들어보셔야 하는 이유는 항상 아침마다 첫 단추를 끼는데 이 첫 단추의 시작은 항상 미증시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일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어요. 나스닥, S&P 500,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까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지금 현재 현물들의 빅테크 그리고 AI 관련된 산업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즉 소비 신뢰 지수와 내구재 수주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 지표 그리고 이러한 내구재 지표들의 경기가 안정감을 가지고 경기 침체는 없다라는 시나리오로 현재 시장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이런 경기 호조에 대한 금리 인상은 우려해 두어야 될 부분이다. 좀 이렇게 설명이 들고 단순하게 지수가 올랐다. 앞으로 좋은 날만 펼쳐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빅테크 종목들의 상승에서 어느 정도 향후 종목들의 갈피를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특징적인 종목 중에선 애플이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등 이런 빅테크 IDM 중심으로 국내 시장에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엔비디아의 낙폭이 다시 한번 반등 흐름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즉 AI 하드웨어 중심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시장에 유입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 세 번째, 애플 그리고 테슬라의 반등입니다. 테슬라의 반등이 국내 2차전지 중심의 매수세로 다시 한번 전환이 될지 추가적인 2차전지의 투심을 살아낼 그런 모멘텀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리오프닝. 오늘 이야기 드릴 종목들과 산업들과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설명드렸던 크루즈라는 기업이 있죠. 네네. 이 크루즈를 영위하는 기업인 카니발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카니발의 낙폭인데도 불구하고 전일 델타항공은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을 하면서 여행, 항공기에 대한 수주 그리고 항공기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월가에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 시장에서 항공주들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 리오프닝 관련된 테마들이 이렇게 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크루즈 지금 현재 여행 관련된 지금 현재 카니발의 실적 하락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감을 리오프닝 종목들에 표출하는 경향이 네. 있었으나 어제 델타항공을 통해서 오늘 그 실마리가 조금 풀리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오늘 공략해볼 종목도 이 리오프닝과 굉장히 밀접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힌트를 주셨네요. 한번. 네, 맞습니다. 어제 미증시에서 또한 힌트를 찾은 거죠. 이렇게 매크로, 네. 글로벌 매크로를 좀 넓게 본다면 충분히 종목 발굴이나 우리가 이런 키포인트를 미증시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 시야가 좁을수록 그
우리가 보는 시선과 어느 정도 이 범위가 국한된다면 자연스럽게 종목도 우리의 수익률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갖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최종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시장 저는 어디까지 보냐면 네.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 그리고 중국 시장의 오. 마감 시황까지 네. 그리고 일본 증시도 특징이 있을 때마다 왜 요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맞아요. 항상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일본 시장의 투심이 안 좋아질수록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섹터와 테마는 과연 어디에 있을지 그리고 지금 신흥국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이 될 만한 환경인지에 대한 여부도 네.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대한민국은 아직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투심과 매수세가 종합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환경인지 아직까지도 국내 증시는 반등의 흐름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나스닥 지수와 이제 글로벌 시장이 눌림 현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지수의 낙폭은 다소 제한적이었지만 그런데도 아직까지 IDM 반등의 여파에서도 이 국내 중심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는 부재인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현물 및 유동성 장세, 지금 현재 변동성 장세가 지속적으로 표출이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확실한 종목과 테마와 섹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미증시 시황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윤수진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글로벌 증시 분석부터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계적인 시장의 상황을 보고 나면은 우리 시장 예측까지 가능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나 간밤에 미증시 좀 강한 상승이 나온 만큼 현재 예상지수 구간에서 양지수가 빨간불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어제 시장 분석에서도 도와주셨죠. 크루즈 여행 관련주들이 간밤에 좀 상승하는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 먼저 나오면서 오늘은 또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전문가님께서 다크호스 같은 밀키트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좀 힌트를 먼저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시장 분석부터 시작해서 종목을 발굴하는 눈은 더욱더 깊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방송이 종료되고 나서 이 종목들의 밀키트 종목들의 흐름 혹은 그 외의 종목들까지 함께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과 분석하고 싶은 분들 위해서 오픈 채팅방 열어뒀습니다. 방송 중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사진 찍듯이 TV 화면에 가깝게 지금 네모난 칸 가져다 대보신다면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오셔서 오늘 방송 지켜보시고 오늘 또 시초가 공략 가능한 밀키트 종목들 그 남은 6시간 동안의 흐름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힌트를 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좀 종목 소개를 드리고 나서 개장 이후에는 차트상 흐름까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리오프닝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항공주 얘기도 드렸고 또 저희가 리오프닝 하면 떠오르는 종목들 의류 쪽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화장품 관련주들, 여성분들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수많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는지 전문가님께 직접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해드릴 종목들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들에 전부 다 힌트가 숨어져 있어요. 이런 종목들 내에서도 너무 다양한 섹터들과 다양한 종목들이 존재하죠.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도 확실하게 갈 수 있을 만한 재료나 모멘텀 그리고 이러한 검증된 그런 재무들을 거친 안정적인 상승 종목들을 우리는 발굴해내야 됩니다. 자, 현재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종목 오늘 시원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해 드릴 종목은 바로 마녀공장입니다. 자, 마녀공장. 최근에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생소하신 분들은 마녀가 운영하는 공장인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상장된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이. 네, 맞습니다. 마녀공장은 이 최근에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가져온 이유는 전체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 좋게 제가 화장품주에서 가장 매력을 느꼈던 포인트들을 네. 오늘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 자, 백문이 불여일견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는 오염수
오염수. 일본의 오염수. 네, 오염수 네. 관련해서 일본제 화장품은 쓰지 않겠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러한 네. 반발 매수세가 지금 화장품 관련 섹터들에 유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 화장품에 대한 불매, 그리고 지금 현재 화장품의 리오프닝 섹터들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적인 내용들이 너무 완벽한 종목이 아닐까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마녀공장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화장품을 사려면 어디로 갈까요? 예전에는 백화점이나 그 제품 매장을 갔었는데 사실 요즘은 드럭스토어에 다 이렇게 모아져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간편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솔직히 로드샵이나 네. 백화점까지 가서 화장품, 그 앰플이나 그런 클렌징 폼을 사지는 않습니다. 저는 집 근처에 가까운 올리브영을 네. 자주 찾아뵀는데 올리브 땡. 네. 맞습니다. 올리브 땡을 자주 찾아뵀는데 아마 이게 20대, 30대 분들의 소비 트렌드일 거예요. 사실 그냥 길 가다가도 좀 이렇게 매장이 있으면은 괜히 들어가서 한번 구경하다 사게 되고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문 앞에 유리창에 크게 올영 세일, 올영 대특가 네. 할인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끌리죠.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인 화장품, 지금 제가 화면상 보여드리는 이런 제품들이 긍정적인 매출을 반영이 되고 있다. 현재 20대, 30대 소비 트렌드에 부합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일단 클렌징 오일, 근본 앰플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안티에이징 앰플 그리고 에센스 이 세 제품이 현재 우리 가장 마녀공장의 가장 주력 매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필수적인 피부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제품들인 뿐더러 네. 가장 접근성이 좋은 제품들이에요. 근데 이런 제품들이 어떻게 해서 경쟁률을 가지고 있을까? 이 사업 내용들은 바로 이 OEM 그리고 친환경 제품이라는 겁니다. 네. 현재 화장품주들이 대표적인 이런 그 경쟁사들 대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건이라든지 이 친환경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사업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아서 네. 이 OEM 방식을 통해 주문자 위탁 생산 제조 방식을 통해 기존에 공장을 증설하지 않더라도 이 코스맥스나 이런 기업들의 위탁을 맡겨 굳이 생산 라인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꾸준한 제품 생산과 매출의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전 사실 그 OEM, ODM 하면은 의류, 뭐 신발 이런 쪽만 생각했는데 듣고 나니까 화장품도 충분히 그렇게 위탁 생산이 가능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소형주 그리고 화장품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하기 가장 어려운 배경이 네. 화장품주들은 반대로 이 생산 설비나 라인들을 굉장히 많이 구축을 해야 돼요. 물론 화학적인 원료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적인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도 같이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 관련주들은 사실상 소형 기업들이 중소형주들이 성장하기 가장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녀공장이라는 기업은 OEM 방식을 통해 네. 이 성장을 어느 정도 일궈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화장품주들이 정확하게 2017년 이후로 주가의 전체적인 우하향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는 사드 배치 이후에 전체적인 따이공 상인들이라고 하죠. 중국인 관광객들의 입국이 제한이 되면서 로드샵 화장품이나 대규모로 화장품 이런 캐파를 증설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매출의 흑자,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전체적인 화장품주들의 산업이 약세 흐름으로 흘러갔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산 설비를 과도하게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 그리고 이런 로드샵에 대한 매출의 의존도가 컸었던 기업들은 이 현재 오히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캐파를 늘렸던 기업들과 단순 생산 설비 과정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은 어찌 보면 더 악화의 분위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고 무리하게 이 공장을 증설하고 이런 캐파를 증설하는 게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중간에 리스크 없이 좀 풀어낸 기업이 마녀공장이 아닌가, 마녀공장의 성장 배경이 아닌가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면 유통망이 단순히 국내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해외까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오. 혹시 일본 여행을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있으실 텐데 아실 텐데 우리가 일본 하면
대표적으로 가야 되는 이런 필수 관광지로 꼽히는 곳이 바로 이 돈키호테라고 합니다. 돈키호테 저도 일본 여행을 가면 간식 사러도 가고 네. 정말 무슨 전자제품부터 명품까지 있으니까 우선은 구경을 하러 한 번쯤 들리는 코스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일본 여행 가면서 이런 만물상, 이런 만물상 만물상에 맞아요. 어찌 보면 필수 여행지로 자리를 잡는다? 아, 정말 이 문화와 소비의 이 차이가 좀 느껴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긍정적이라고 일단 판단을 합니다. 이런 돈키호테가 일본인들에게는 하나의 특수적인 이러한 매출로 네. 이런 제품, 이런 샵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국내 시장과 다른 부분인데 이 유통망의 마녀 공장은 현재 올리브영뿐만 아니라 이 돈키호테라는 일본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네. 이 매출이 국내 매출을 올해부터 일본이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근데 저도 이제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도 이제 일본 관광객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에 와서 그 올리브 드럭스토어 매장을 구경을 하고 네. 오히려 또 한국에 있는 지인분들한테 나 이 한국 브랜드 좀 구해줄 수 있냐 이 정도로 관심이 높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소비의 트렌드가 약간 중국 이전의 의존도가 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러한 트렌드를 지금 현재 일본으로도 가져가고 있다. 이런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매출의 다양한 이런 유통망을 확보하는 게 현재 화장품주들의 가장 큰 차별화가 아닌가. 이전에는 관광객들이 유입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 좋은 제품을 사간다라는 분위기로 변질이 됐다면 지금은 좋은 제품을 홍보하고 소문을 내고 이런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입점을 하고 그러한 구조가 온라인뿐만 아니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유통망을 좀 펼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현재 화장품주들의 주가의 움직임의 밸류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서 최종적으로 최근 마녀공장의 상승으로 작용할 만한 모멘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인들의 이 소비 트렌드가 다소 바뀌었죠. 그리고 일본의 지금 현재 오염수 관련 이슈가 시장에 굉장히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소금뿐만 아니라 뭐 간장 이러한 섹터들로 식료품 섹터로 많이 이전이 된 반면 이 실질적인 투심과 움직임이 화장품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화장품을 일본에서 샀던 이 중국인들이 이 화장품에 대한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국내 화장품 제품으로 이 매출을 확대를 하고 있고 이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모멘텀을 전부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친환경 화장품에 대한 니즈가 강해지는 시점에 친환경 화장품의 이 소비 유통망을 굉장히 강하게 뚫어놓은 이 마녀공장이라는 기업이 현재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 재무제표까지 우리가 검토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0년부터 시작해 지금 현재 2023년까지 실적 가이던스뿐만 아니라 매출이 우상향 흐름을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이 2020년 393억에서부터 시작해 2022년 지금 현재 1,000억 그리고 2023년 1,174억까지 실적 가이던스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영업이익률이나 전체적인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액의 증가는 말씀드렸듯 이 OEM 방식에서 나타나고 있다. OEM 방식을 통해 이러한 기업들의 매출 또한 우상향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이런 유보율 또한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인데 어찌 보면 지금 오프라인 매장에서 단순하게 이제 스토어에 의존하는 그런 이제 올리브 땡 이런 기업들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향후에는 이런 오프라인에 대한 이 본격적인 진출도 감안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향후에 마녀 공장에 대한 성장성,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시청자들 그리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마녀 공장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밀키트 종목 오늘 장에서 바로 시초가 공략 노려볼 수 있도록 전문가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종목은 바로 마녀공장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밀키트 종목으로 저희 SY를 먼저 준비해 주셨는데요. SY 어제 하루 동안 9%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녀공장 오늘 장에서 지금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장이 열리고 나서
나서 진입해야 될 타이밍, 이 종목명을 알아도 매수,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잠시 후에 저희 개장하고 나서 전문가님께서 차트 분석, 우리 다크호스 기법과 함께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송은 9시 20분에 끝납니다. 지금 한 25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 그 이후에 이 마녀공장에 대한 공략법은 전문가님께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지금 장 시작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빠르게 입장을 하셔서 장이 열리고 또 방송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 오픈 채팅방 안에서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와주고 계신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앞서서 왼쪽 안경알, 오른쪽 안경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두 번째 종목까지 장 시작 전에 얼른 알려드리고 저희가 이따가 차트상 위치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앞서서 저희 리오프닝 관련 종목이라고 힌트를 주셨긴 한데 우선 첫 번째 우리 마녀공장은 화장품 관련주였어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리오프닝 중에서 어떤 섹터일까요? 엔터? 공연? 의류입니다. 의류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의류 네. 관련주 중에서도 오늘 전문가님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 리오프닝 관련된 테마 내에서 현재 의류에 대한 실적, 밸류, 향후 전망이 긍정적으로 전일 이 국내 시장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이는 뭐 주요 우리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주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 또한 이제 동반해서 같이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내놓았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가장 긍정적으로 선제적으로 반영이 됐던 종목이 바로 이 화승 엔터프라이즈라는 종목입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 네, 오늘 바로 공략 진행해 볼 수 있게 어느 정도 분석은 제가 PPT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승 엔터프라이즈 오늘 의류 관련주 의류 테마가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현재 기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담백하게 공략해 볼 수 있는 테마가 아닐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화승 엔터프라이즈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지금 현재 마녀공장과 동일하게 OEM 방식을 통한 사업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은 현재 마녀공장과 다르게 주문자가 아닌 생산자라는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다. 한편으로 제가 오늘 종목을 선별한 부분에 있어서 OEM 방식이라는 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쪽 리오프닝 시장에 현재 의류에 대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내용들이 최근 들어서 중국 관련주들의 이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마녀공장이라든지 자연스레 화장품, 색조 화장품 섹터도 동일하게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의류 테마는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잡고 돌아서는 움직임을 판단을 해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 있어서 의류 테마가 도대체 바닥이 어디일까 생각을 해봤지만 아직까지 뭐 그렇게 특별한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일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글로벌하게 그리고 전 세계적인 뭐 이런 나이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체적인 아디다스의 매출의 영향이 과도한 이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실적 가이던스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이러한 리포트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의류 테마의 전체적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의류 테마의 향후 긍정적인 매수세의 선제적인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다음 화면 보게 되시면 마찬가지로 이 아디다스라는 제품의 OEM 방식으로 이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의류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현재 OEM 방식이 마녀공장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주문자 생산 그리고 생산자 위탁 방식을 통해서 좀 차별화가 나뉘는데 이 OEM 방식의 지금 현재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 아디다스라는 기업이 국내에서 이 매출을 뽑아낼 수 있게 이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이 제품을 생산을 할 수 있다. 생산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OEM 기업들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일단 기술력이 혹은 상표나 매출이나 이러한 이 제품들의 기술력이 없는 기업들은 단순하게 생산만을 통해서 매출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기술력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의존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화승엔터프라이즈는 OEM 방식으로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재무제표까지 보게 되시면 이런 실적 턴어라운드가 지금 현재 2023년 12월까지 2023년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가 재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류주들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고 우리가 이런 지금 현재 화승엔터프라이즈뿐만 아니라 이 의류 테마들의 반등 배경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 분석을 드리면서 오늘 화승엔터프라이즈 종목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오늘의 밀키트 종목은 화승엔터프라이즈였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어제는 저희가 SY 어제 하루 동안 9% 넘는 상승을 보여줬던 SY 얘기하실 때 의식주 중에서 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이 화승엔터프라이즈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사실 이 옷도 안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전문가님. 저희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옷이 사실은 뭐 피부를 보호하고 이런 역할도 있다 하지만은 본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벌로 버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또 그리고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우리 글로벌 증시 분석 때 얘기해 주셨다시피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나이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의류주들 특히 화승엔터프라이즈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이 공략을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1분 20초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장 브리핑 들어보기 전에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안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계속해서 이 네모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QR코드 만나보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 방송은 지금 한 19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앞서 이렇게 종목명 2가지 알려드렸고 잠시 후에 타점까지 잡아드릴 예정이지만은 시장이 저희가 예상한 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은 저희 3시 30분 동안 3시 30분까지 윤수림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려면은 오픈 채팅방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현재 많은 분들 입장해주고 계신데요. 얼른 들어오셔서 또 남은 시간도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6월 28일 수요일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 9시 2분 20초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지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우선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8% 올리면서 2,588선까지 현재 회복 나온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약간 더 강합니다. 0.5% 넘게 들어 올리면서 지수는 87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 먼저 보시면은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은 200억 정도 탈자세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만 340억 정도 사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동반으로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장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상승률 강한 테마로는 모듈러 주택 쪽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금강공업이 15% 넘는 강세로 출발하고 있었는데 어제 정부발 이슈가 있었죠. 경기도 용인의 국내 최고층인 13층이 모듈러 주택이 건설이 됐고요. 여기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을 해서 앞으로 이 모듈러 공법 확산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모듈러 주택 하면은 어제 저희 설명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장 강하게 두 자릿수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는 이 금강공업이 어제 말씀드렸던 이 용인 영덕 경기 행복주택의 모듈러 제작사로 참여했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어제 시간을 거래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저희 어제 밀키트 종목으로 알려주셨던 모듈러 주택 관련주 SY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5% 넘는 강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LED 관련 쪽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스가 7%대 강세, 그리고 광전자 3% 정도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고요. 라온텍과 LG전자 마찬가지로
강한 시세로 오늘 출발하면서 LG전자는 124,300원 위에서 주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시간 종목도 저희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금강공업이 두 자릿수 15% 넘는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장 상한가 기록했었던 와이어블 통신장비 관련 종목들이 미국발 이슈로 인해서 어제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도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11% 넘는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을 전국화하겠다는 방침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저희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밀키트 종목 마녀공장이 1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현재 44,2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던 종목입니다.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추가로 10% 넘는 두 자릿수 급등으로 출발하면서 17,000원 위에서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오늘 시장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어제장에 이어서 통신장비 주들이 강하게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내발 이슈로 인해서 모듈러 주택 관련 주들도 오늘장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서 오늘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종목들 차트상 타점까지 한번 잡아봐야겠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밀키트 종목들이 벌써부터 달려나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빠르게 우리 전문가님의 다크호스 기법 통해서 차점 잡아봐야겠죠. 자, 첫 번째 저희 소개해주셨던 화장품 관련주 마녀공장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은 이 종목 오늘장 너무 강하게 출발하면서 지금도 뭐 7% 넘는 강세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당황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들어가야 되나요 하실 것 같은데 우선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일봉상에 이 시가의 갭이 강하게 뜬 종목이기 때문에 시초가 대응 바로 말 그대로 장 전에 바로 공략을 해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익으로 반영이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크호스 라인만 있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갭이 강하게 반영이 되더라도 우리는 크게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이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겠죠. 자, 일단 이 두 개 개장이 아니라 상장 이후에 네.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온 이 두 개의 캔들을 하나의 강한 캔들로 한번 묶어봅시다. 그러면 이 캔들이 지금 현재 매수세가 들어온 중심 캔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에 따른 여기 매수세가 들어온 구간, 지금 현재 음봉으로 반영된 구간은 장전이 아닌 상장 이전에 들어온 물량들이 일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매도세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를 제외한 현재 특이한 매도세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 앞서서 이 중심 캔들을 하나로 묶어본다라고 하면 일부 이 평단가와 일부 물량을 흔들고 가는 적들이 나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크호스 라인을 지금 현재 돌파한 시점인 현재 42,500원 정도의 구간이 되겠죠. 45,200원 구간부터 지금 현재 44,000원 구간대 구간까지는 매수 가능 밴드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미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에 일부 물량들이 이 이탈하지 않았던 이 강한 상승을 이끌어냈던 캔들의 이 중심적인 기관 그리고 외국인 지금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라고 일부 가정을 해본다면 이 매수세가 들어왔던 구간에 따른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평단가가
지금 세력들의 평단가들이 이 매도세가 나온 구간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매도, 우리가 손절가는 원래 다크호스 라인 이탈 시 신규 상승주는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크호스 라인의 이탈 시 42,500원의 이탈 시에는 우리가 이 구간을 손절가로 잡고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만일 그래도 마녀공장의 이 비즈니스 모델과 향후 화장품 그리고 오염수 관련된 종목들의 이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고 하시면 일부 이전 저점을 찍고 돌아섰던 구간이 37,500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이어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다크호스 1차선을 돌파한 현재 시점에서 다크호스 2차선 구간인 지금 47,500원 구간이 현재 1차 목표가가 되겠죠. 2차 목표가는 지금 현재 향후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신규 상승주라는 건 사실 2차 목표가라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 2차 목표가는 지금 현재 1차 목표가를 돌파한 이후 구간이 다크호스 최종 상단선을 돌파한 구간을 뚫고 캔들이 안착을 했을 때, 그리고 이 다크호스 2차 돌파 구간을 찍고 안착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다크호스 2차선, 1차선이 이제 지지 구간이 되겠죠. 네. 잠시 제가 이 화면의 조정이 조금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 번 더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크호스 2차 최종 돌파 라인이 지금 현재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지지 구간은 우리가 이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는 다크호스 1차 구간이 현재 지지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다크호스 1차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로 잡고 가시되, 아주 만일 나는 화장품 테마를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고 싶다. 혹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향후 모멘텀이 나타나거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이 종목들 그리고 이 산업의 이 테마의 너무 매력적인 방향성을 바라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37,500원까지 넉넉하게 좀 바라보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마녀공장 장 초반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구간에 따라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텐데, 이러한 대응 전략이 향후에 궁금하시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대응 전략은 이 아래 노란 톡방 있으시죠?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향후 대응 전략과 브리핑 그리고 이러한 추가적인 내용들도 같이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 정말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혹은 이런 어떤 대응을 나는 마녀공장을 유익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이런 내용들도 세세하게 다 세부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밀키트 종목이었던 마녀공장이 오늘장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오면서 지금 저희 개장한 지 12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12% 돌파라는 고점까지 뚫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미리 이제 전문가님 얘기를 듣고 장 전에 진입하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한 10분여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었는데, 개장 후에 타이밍 좀 놓치신 분들 당황스러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이 이렇게 다크호스 라인 오늘장에서도 간단하게 까만색 선으로 표시를 해주셨는데요. 매수 충분히 가능한 범위로는 44,000원에서 45,200원 사이를 잡아주셨고요. 저희가 이 종목이 6월 8일에 상장이 됐고 현재 캔들이 몇 개 없는 상황에서 이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잡기가 더욱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 손절 라인 37,500원 확인을 해보면서 1차 목표가 47,500원 잡아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방송을 보고 대응하실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 좀 예상하지 못한 흐름이 나오신다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 계속해서 도와주신다고 하는데요. 1차 목표가로 잡아주셨던 47,500원 돌파가 나올 경우에는 오늘장 저희 방송이 지금 6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방송 종료 이후에 오픈 채팅방 안에서 계속해서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전문가
전문가님께서 계속 함께 하실 예정이니까요. 방송 종료 전에 저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오늘 장이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 오픈 채팅방 안에서 마녀공장에 대한 계속되는 공략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오늘 두 번째로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지금 강보합권 정도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도 흐름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 가격 공략법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 저희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대응 전략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공장 대비해서 장 초반 움직임은 생각보다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은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이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5천억대 종목들은 이 중심적인 캔들이 발생한 구간 이후에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지금 현재 다크호스 상단, 다크호스 지금 현재 상단선, 1차 상단선에 지금 현재 종목 캔들이 위치를 해 있죠. 지금 이런 오늘 마녀공장의 패턴과 거의 흡사합니다. 네, 테마와 지금 현재 움직임이 다크호스 1차선에 지금 현재 안착한 구간에 있어서 이런 지금 현재 위치와 자리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중심 캔들이 뚜렷하게 서 있는 지금 집중해야 될 시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공략을 우리가 망설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목표가도 정확하게 지금 현재 다크호스 2차 상단선 정도를 제시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좀 담백하게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자, 바로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익절가 우리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지금 현재 8,900원 구간부터 지금 현재 8,600원대 구간 넉넉하게 밴드 범위로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일단 물량이 앞서서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래 거래량을 보게 되시면 전일 뚜렷한 캔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어찌 보면 이 들어온 물량들이 이탈하기,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오, 네, 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이 8,000원대 구간을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간다라고 한다면 현재 어렵지 않게 그렇게 큰 범위 내에서,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정말 단기적으로 바라보신다고 하시면 뭐 9,250원대 구간을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지만 네. 아주 만일 의류주와 이제 이 리오프닝 테마의 턴 어라운드를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한 9,600원대 구간까지는 다크호스 2차 상단 구간까지는 좀 바라보실 수가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이 들고, 지금 다크호스 라인 내에서 지금 현재 매수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이라고 한다면 현재 모멘텀과 이 테마의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있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범위도, 손절 범위도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에서 이미 물량이 유입된 시점을 손절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주 추가적인 시나리오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장대 양봉을 그렸던 전일 캔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던 전일 캔들만큼의 강한 장대 음봉이 내려온다면, 그런 쌍끌이 매도세가 나온다면, 그럼 우리는 이 종목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리스크 조절을 위해 네.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 현재 리오프닝 테마와 그리고 나이키 실적도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선 캔들이 1차 다크호스 라인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 현재 구간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흔들고 흘러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차 다크호스 라인까지도 테마와 섹터들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더 끌고 갈 수가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테마 중 하나가 의류 그리고 화장품, 이런 리오프닝 테마. 이제부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는 차원으로 오늘 화승 엔터프라이즈, 이름 종목명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화승 R&A 아닙니다. 화승 인도 아닙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 종목명 기억해 두시면서 오늘 화승 엔터프라이즈 차트 분석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밀키트로 준비해 주셨던 저희 이제 의류 관련주 그리고 OEM 관련 쪽으로 볼 수 있는 화성 엔터프라이즈까지 전문가님께서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가격 전략 잘 잡아주셨습니다. 현재는 지금 보합권 내에서 오늘장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화승 엔터프라이즈 현재는 지금 약보합 상태로 돌아서면서 8,730원 선에서 주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8,600원에서 8,900원 사이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앞서
앞서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1차 목표가 9,250원 넘어선다면 9,600원 2차 목표가 잡고 대응해 볼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저희 두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SY 어제장 하루 동안 9%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또 마녀공장 뜨겁게 달려가고 있고요. 이 종목들 오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드리자면요. 오늘의 밀키트 종목 첫 번째 종목은 화장품 관련주였던 마녀공장, 그리고 두 번째는 의류 관련주 화승엔터프라이즈였습니다. 자, 방송 1분도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 마지막으로 열어드릴 테니까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투자 정보는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올 예정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하루도 성투하신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